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괴로운데 공부를 하라고? 오래전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의 일이다. 당시 아이들과 함께 루빅스 큐브에 푹 빠져 있던 나는 내가 모으고 있던 다양한 큐브의 종류와 흥미로운 원리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한참 동안 묵묵히 이야기를 듣던 한 교수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다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연구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도 돌보아야 하는 몸이 둘이라도 부족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젊은 교수들이었기에 당연한 질문이었다. 사실 시간이 없기는 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못했고 단지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과학자이고 과학이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한 암이라고. 그래서 나에게는 내 전공 분야인 단백질 분자의 구조 변화든 루빅스 큐브든 동일한 암의 대상이라고. 과학자니까 뭐가 되었든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지지 않아? 라고 오히려 되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알고 싶지 않은 과학자가 어디 있을까? 현실이 그럴 낭만을 허용하지 않을 뿐이다. 대학 교수가 다른 직업에 비해 무척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놀고 먹는 직업은 아니다. 미국 대학 교수들은 매주 평균 60시간 일한다고 하지만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60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본인의 연구 분야가 아닌 것에 관심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다. 게다가 모든 연구는 어떠한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연구비를 신청할 때도 어떤 가치가 있는 연구인지 입증해야 하고 논문을 낼 때도 결과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루빅스 큐브의 원리라니.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동료들이 얼마나 어이없었을지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워나간다. 엄마 아빠 얼굴을 배우고 배고픔의 고통을 배우고 그럴 땐 울면 해결된다는 것을 배우고 생존을 위한 배움은 학교에 가서 성공을 위한 배움으로 바뀐다. 그렇게 힘들어도 참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공식이 자리 잡는다. 그러니 가치 있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건 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확고한 믿음이다. 이렇듯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부가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하고 비명이 나올 정도로 괴로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아픈 경험이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가치와 무관한 삶을 추구하는 재미를 알아버렸다. 때로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공부도 하다 보면 원래 목표에서 안드로메다만큼 멀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공부는 전혀 괴롭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몰입이 있었고 의아함이 있었고 놀라움이 있었고 환호가 있었다. 오히려 이런 쓸데없는 공부를 하지 못하면 삶이 무료하고 갑갑하고 괴로웠다. 내가 지루해서 죽을 듯 괴로워하고 있으면 아내는 빨리 새로운 공부할 것 좀 찾아봐 라고 닥달을 한다. 나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서 무섭다. 아내는 종종 사람들에게 내 남편은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게 취미예요 라고 나를 소개한다. 아내의 말대로 그동안 수많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공부를 거쳐왔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히 해온 공부 7개를 추렸다. 음식, 언어, 자연, 예술, 사회, 퍼즐, 인체라는 주제는 내 연구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다. 내 연구 분야가 아닌 주제에 대해 아마추어로서 글을 쓰려고 하니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경험이 누군가의 무료하고 갑갑하고 괴로운 삶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아름답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몰입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푸는 걸 좋아할까? 과학은 그렇다 쳐도 돈도 안 되는 퍼즐까지 말이다. 사실 그들이 즐기는 건 몰입이 아닐까 싶다. 문제를 풀기 위해 몰입하고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기에 그 대상이 과학 문제가 되었건 퍼즐이 되었건 몰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달려드는 것이다. 몰입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다. 무언가에 온 마음이 쏠려 있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는데 헝가리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가 1970년대 이런 상태를 연구하고 몰입이라 명명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이렇게 몰입된 상태가 되면 우리의 두뇌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특화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심지어 옆에서 누가 불러도 듣지 못하기도 한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라는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 딱 몰입에 대한 이야기다. 얼마나 그 맛에 빠져들었기에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른단 말인가. 불교에 자아라는 존재마저 사라져버리는 열반의 경지를 일컫는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런 몰입의 상태가 되면 감각을 상실해서 자아의 존재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또 시간 감각에 왜곡이 생겨 말 그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 우리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신선 노름에 심하게 몰입되어 시간을 잊었다는 말이겠다. 도끼자루 썩는데 적어도 몇 달은 걸릴 텐데 과장이 좀 심하긴 하지만 말이다. 이런 대단한 몰입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일상에서 소소한 몰입을 흔히 경험한다. 정신없이 빠져들게 하는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등의 후기에 몰입력 장난 아님이란 말도 흔히 볼 수 있다. 운 좋게 책이나 공부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도 소수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책벌레, 공부벌레, 일벌레라고 부른다. 하여간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걸 찾아 즐긴다.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다니엘 길버트 교수는 인간은 집중을 하지 못할 때 불행하다는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도 했다. 대상이 스마트폰 게임이든 동영상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든 몰입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니 몰입에 중독된 인간이 몰입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심심해 죽겠어를 연발하며 몰입 금단 현상에 괴로워하며 몸을 뒤튼다. 이 몰입의 대상이 누군가에게는 퍼즐이고 과학 연구이기도 하다. 나에게도 탐험가 개미의 정신이 있을까?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당시 살던 허름한 아파트 주위에 개미가 무척 많았다. 퇴근길에 개미가 10여 미터씩 줄지어 행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신기해서 땅에 주저앉아 한참 지켜보고는 했다. 개미가 가는 길에 중간에 돌을 놓아보기도 하고 종이를 놓아보기도 하고 길 표면을 물로 닦아보기도 했다. 개미들은 행진하던 경로에 이렇듯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몇 갈래의 연결 경로를 만들고 그 경로들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최단 경로를 수렴시켰다. 집단으로 수많은 시도를 거쳐 최적화된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개미의 문제풀이 방식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걸 잊기 일쑤였다. 호기심이 발동하고 나니 개미가 어떻게 길을 만드는지 알고 싶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찾아봤다.
먹이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개미는 길에 경로 페로몬이라는 일종의 신호물질을 점점이 흘린다. 그러면 집에서 나오는 다른 개미들도 경로 페로몬의 냄새를 계속 따라가서 먹이를 찾는다. 그렇게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는 개미마다 경로 페로몬을 흘리면 경로가 강화된다. 그러다 그 먹이를 다 가져와 경로를 따라간 개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개미들은 더 이상 경로 페로몬을 흘리지 않아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경로가 사라진다. 그런데 개미마다 이렇게 다 경로 페로몬 냄새만 따라다닌다면 새로운 먹이는 어떻게 발견하는 것일까? 페로몬이 없으면 그냥 정처 없이 먹이를 찾을 때까지 아무 방향이나 헤매고 다니는 걸까? 알고 보니 개미 군체 중 일부는 페로몬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바로 탐험가 개미들이다. 탐험가 개미들이 이미 알려진 먹이를 향해 가지 않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다 새로운 먹이를 찾으면 집으로 돌아오며 경로 페로몬을 흘려 일개미들이 그 먹이를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이 탐험가 개미 덕분에 군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먹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일단 사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에도 탐험가 개미가 필요하다. 아마도 연구개발 종사자들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덕분에 사회는 전진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유지되는 건 역시 다수의 일개미들 덕분이다. 탐험가 개미들은 자신이 쏘다닐 수 있는 건 일개미들 덕분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탐험가 개미의 정신이 필요하다. 당장 가치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쑤시고 다니는 열정. 이것이 없다면 우리 삶은 쳇바퀴처럼 같은 곳을 맴돌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신의 90%는, 아니 어쩌면 99%는 일개미의 정신이어야 한다. 이 일개미의 정신이 있어야만 탐험가 개미의 정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탐험가 개미의 정신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건네게 되었다면 뜨겁게 응원하고 싶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다. 그저 새로 알아가는 게 즐거운 분야가 있다면, 더 알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분야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어쩌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알차게 느껴질 수도 있다.